네, 이번 주는 저희끼리 떠들다가 이제 교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어, 근해 공식이랑 갈로아 이론 개괄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일단 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좀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제 택사 시간을 지금 이 자정인데 구태영 선생님도 그러시겠네요. 그 이제 한 시간 안쪽으로 한 뭐 짧게는 한 3, 40분 안쪽으로 오늘은 좀 큰 거를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고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텍사스 A&M의 그 학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번 제가 건너가겠고 그 다음 주에 좀 많이들 계실 때 한번 좀 적어도 한 번 더 그좀 일단 이제 그 추상대수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갈로아 이론에 대해서 좀 다 같이 좀 어느 정도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잠들었는데 각자 어떤 얘기들을 좀 하는 게 좀 좋을지 그 수학적인 매개체랑 별개로 근데 그 지금까지 이제 기대수 2기에서 그 어떤 나온 그 이제 그 진도의 어떤 방식으로서는 그 어떤 식으로 저희가 그 지금까지 수학들을 다뤄왔었냐면 그 선형대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벡터 공간을 도입을 했죠. 벡터 공간을 도입을 해서 이제 존 스렛마를 토대로 해서 그 베이시스가 있다 이 얘기들을 하고 조금 이제 선형대수 얘기를 하다가 특히나 이제 베이시스를 얘기할 때 스팬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그걸 군으로 가지고 갔죠. 군으로 가지고 가서 사실 이제 스팬이라는 컨셉을 군에서 얘기할 수 있고 사실 좀 더 이제 벡터 공간보다 일반화되어 있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군 이론 쪽으로 해가지고 쭉 얘기들을 가지고 오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이 디테일들의 어떤 홍수들을 거쳐서 그 이제 군 이론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가는 특히나 어떤 이제 그 노멀 서브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걸로 인해서 퍼스트, 세컨드, 서드 아이소모피즘 정리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멀 서브로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퍼즐 맞추기가 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들여다본 가운데 지금 이제 선형대수 쪽으로 다시 넘어가는 어떤 그 길목에서 갈라이론을 좀 살펴보다가 지금 이제 제가 대화를 하는 걸로 저는 납득을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보고 있는 큰 주기가 뭐 대충 괜찮나요? 이 정도 진도가 이제 수학적으로 나가져 있는 상태에서는 좀 어떤 게 좀 상하게 되냐면 지금 이게 뭐한 짓인가에 대한 어떤 그 큰 그림에 대한 것들은 어느 순간 좀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사라지게 되고 그 어떤 디테일의 어떤 홍수에서 혹은 이제 퍼즐 맞추기에서 좀 약간 이거 뭘까 약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적어도 어플리케이션으로서 뭐를 적어도 들어보신 상태냐면 이 추상대 수학을 공부하면 이제 뭔가 갈로아 이론 그리고 근해 공식에 대한 얘기들이 있다. 실제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엄두가 좀 안 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군이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 실질적으로 이제 추상대 수학의 이론으로 보면 이제 군이론 다음에 뭐가 있냐면 환이론이 있고요, 링 티어리. 그러니까 덧셈이랑 곱셈을 둘 다 줘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링을 얘기할 때는 덧셈을 기준으로는 아벨리안 그룹인데 곱셈을 기준으로는 그룹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링이라고 하는 대상을 다룰 때는요. 그래서 그 0을 제외하고 덧셈의 항등원이 0을 제외한 거에서 곱셈을 기준으로 군이 될 때 그러한 링을 저희가 빌드라고 부르고요. 교환까지 다 될 때. 그래서 빌드까지 이제 그다음에 빌드 티어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빌드 티어리 다음에 보통 추상대 수학을 배우는 라인에서는 사실 이제 뭐 마줄 티어리 그리고 그다음에 뭐 갈로 아이론 이 순서대로 많은 대수학 책이 진도가 진행이 돼요. 실질적으로. 근데 좀 어떤 정서냐면 좀 엄두가 좀 안 나는 거죠.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대수학을 이제 한 1년 코스학으로 배운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 갈로아이론이라는 건 도대체 뭐냔 말이냐 이런 거에서 좀 약간 좀 엄두가 좀 안 나는 그런 정서가 있는데 오늘부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괜찮아요. 그 갈로아랑 아벨이 이걸 만든 게 오차 방정식 이상이 근이 없다는 걸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갈로아랑 아벨이 있던 시점에서는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군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그 생각부터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근해 공식에 대해서 어떤 오차방정식 이상의 비가해성을 논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연 이렇게 추상대수가 이렇게 순서대로 연역적으로 배우는 게 맞느냐. 실질적으로 그 갈라랑 아벨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도 없을 때 만든 거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배워야 되는 거는 오히려 어떤 걸 거냐면 어떻게 해서 그 생각에 이르러냈을까라는 포인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그 채널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이제 기하학을 이제 그 공부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거기도 한데 보통 이제 갈로아랑 아벨의 업적들을 굉장히 천재적인 업적이라고 찬양을 해요. 그 많은 그 어떤 이제 책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저는 그거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에요. 개인적으로 갈로아나 아벨은 천재가 아니에요. 제가 보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약간의 어떤 분들이 느끼시는 까는 거냐? 근데 까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에 가까운데 이 업적은 천재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솔직한 생각으로는. 그래서 그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생각이다가 이제 솔직한 생각이고 그 그것들에 이르실 수 있도록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지금 이그 조인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두 가지 논제가 있습니다. 하나, 갈로아랑 아벨은 분, 환, 체 이런 개념이 없을 때 이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건 어떻게 이런 생각이 이르렀을까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여기서 넣고 싶은 포인트는 이 업적은 천재적인 것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그 납득을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생각이 이르게 되는지에 대한 그 구체화를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제 여기서부터 그 아마 이제 한 번도 생각해 보셨지 않았을 수 있는 생각들부터 출발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 제가 좀 나이브한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그 여러분들이 그 이제 수학들을 배울 때 그 큰 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이다. 그렇죠? 보통 이제 큰 체계로 얘기하는 게요. 왜 그렇게 나눌까요? 그리고 왜 대수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자, 그냥 이건 나이브하게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물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는데, 보통 저희가 학부 수학의 3대장이라고 하면 이 세 개를 지칭하잖아요. 해석학, 그리고 대수학, 그리고 이제 위상수학.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큰 공감대를 얻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왜 이렇게 체계를 나눴고, 그 안에 대수학은 왜 있고,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걸 나이브하게 묻는다면 왜 그럴까요? 이건 조금 생각들을 좀 듣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다음 주에 혹시나 얘기를 나누실 거면 이 생각은 한번 해보시면 좋게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특정 수학들을 나중에 어플라이해서 어드밴스 수학들을 공부하실 거면 이 중에 특정 분과들로 결과적으로는 갈 거기 때문이죠. 해석학이 특정 분과나 대수학이 특정 분과나 위상수학이 특정 분과나 혹은 그 안에 어떤 오버랩이거나 그럴 거잖아요. 근데 왜 책을 하필이면 이렇게 나누느냐?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뭔가 잘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는 재수학은 계속 저희가 아는 뭔가 집합 그러니까 군을 저희가 아는 숫자처럼 다루고 싶다라고 뭔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어 뭔가 그 집합이랑 수랑 연결해주는 도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어쨌든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렇게 표현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잠깐 떠오르는 생각인데, 결국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수학이라는 게 함수를 에 관한 학문이니까 그 위상 혹은 위상 대수 해석학 전부가 이제 함수를 바라보는 각각의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위상의 측면에서는 함수가 다뤄지는 어떤 정의역, 공역에 대한 성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했고, 해석학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연속인지 뭐 미분이 가능한지 뭐 그런 쪽에서 다루는 것 같고, 그다음에 대수는 어떻게 하면 그 함수에 관한 계산을 할 수 있을지, 그거를 보는 관점이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되게 유사하게 유상학은 저는 아직 왜 하는지 아직 진짜 모르겠는 아직 와닿지가 않아서 정말 와닿지가 않은데 해석학이랑 그리고 대수학은 그냥 제가 어릴 때부터 접했던 수학도 그렇고 수학의 역사적인 같은 것도 그렇고 보통 그런 실함수를 특히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실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수랑
그러니까 실수랑 다항식이 뭐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뭔가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느껴지는 그런 편인 것 같아가지고 가장 중요한 대상들이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걸 이제 먼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위상수학은 잘 모르고요. 그리고 해석학은 저는 그냥 미적분학 정도로만 지금 이해하고 있고, 어, 뭐 제가 아는 대수학은 이제 뭐 추상대수를 했지만 결국 선형대수에 가깝고, 어, 모르겠어요. 그 해를 구하는 게 세계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지. 근데 어떤 해를 구하는 과정은 대수학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제가 본 그 시야로는. 그리고 그 추상대수학 하면서 느낀 거는 그 사칙 연산을 좀 추상화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사책 연산도 어쨌든 뭐 그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해를 구할 때 쓰이는 어떤 연산자 중에 뭐 중요한 연산자니까 이제 어, 뭐 지금 뭐 네, 좀 횡설수설하네요. 약간 그 정도 몇 가지 좀 컴포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답 없는 어떤 이제 질문들을 드린 거고, 사실 이제 수학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층에 대한 질문이라 수학 공부들을 혹시나 더 해나가시게 되면 한 차례씩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질문들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수학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체화를 잡아내기 위해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건데요. 그 요거가 결국에는 제가 다다음 주까지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어지는데, 제가 오히려 이제 추상적인 말로 안 씹으리고 수학적인 정보량으로 한번 되여줘 보겠습니다. 이게 와닿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씹으려 볼게요. 그 혹시나 이제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예시를 제가 늘 언급하는 게 있어요. 분야를 막론하고 토픽을 막론하고 보통 이거를 선택하면 절대로 그 실패할 리가 없는 예시 하나가 있는 거 아시죠? 네, 사실 수줄은 어떤 특정 그 집합을 신봉하는 거의 이제 종교적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토러스예요. 자, 그 이제 토러스의 수학적 정의는 S1을 생각해요. R2 안에 있는 S1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서클 괜찮죠? 서클 주고 그러면 S1 곱하기 S1을 생각해요. 그럼 실제로는 사실 R4에다가 줘야 돼요. S1은 R2의 서브셋이니까 S1 곱하기 S1이면 R2 곱하기 R2의 서브셋이어야 되니까 R4를 생각해요. 괜찮죠? 그러면 근데 사실 그럼에도 저희가 도너츠를 3차원 공간에다가 R3에다가 서브셋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구체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스페이크 타입의 코ordinate도 구체적으로 있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너츠 진짜로. 그래서 토러스의 그 정의는 S1 곱하기 S1이랑 위상 동형인 곡면을 토러스의 정의로 선택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이건 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제가 이제 팩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 실제로 응용 사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사실로 이 토러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타원 곡선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타원 곡선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보통 일립틱 커브 이퀘이션 혹은 바이어 스트레스 이퀘이션 정도로 호칭이 되어지는데 그 S1 곱하기 S1이 R4의 सब셋이잖아요. 괜찮죠? R4의 सब셋이잖아요. R4는 복소수 기준으로는 C2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그 토로스가 거기 안에 부분 집합이다. 이거 오케이. 그리고 뭐 위상 공간인가 보다. 뭐 이것도 그러려니 치자. 오케이인데 타원 곡선에 어떻게 적히냐면 x랑 y가 다 복소수인데 C2의 원소인데 보통 스탠다드 폼으로 어떻게 적히냐면 y 제곱은 4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거든요. a, b는 실수고요. 이게 두 개가 같대요. 저는 이제 수학적인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팩트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괜찮으시죠? 아마 한 차례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서적인 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 같다는 거 수학적으로 맞거든요. 이게 이해가 공감이 가세요? 같다라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같대. 아 같구나. 이런 느낌에서 갑자기 뭐지? 갑자기 뭐 생뚱맞게 도넛 얘기하다가 갑자기 방정식 하나 이상하게 생긴 거 y 제곱은 4x 3승 더하기 x 플러스 b 뭐요?
뭐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응용 사이드에서도. 여러 가지들에 있어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제 구체화의 예시가 이건데 대수학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마찬가지고요. 그, 자, 오늘부터 이제 상상하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큰 포문을 여는 것을 여러분들께는 좀 혹시 생뚱맞다는 느낌이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도너츠 꺼냈는데 갑자기 토러스를 타원 곡선으로 갑자기 나타낼 수가 있다. 이거 도대체 뭐냔 말이냐. 사실 그 수학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게 거진 전부라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이거는 큰 얘기예요. 이게 왜 같다라는 건지를 이해하는 거랑 그리고 지금 갈라이론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또 생뚱맞게 또 토러스 얘기로 또 간단 말이냐. 자, 그러면 이제 갈로아랑 아벨의 입장으로 이제 가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이걸 토로스를 빗대가지고 하나씩 매치를 시켜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묻습니다. 대수학 잠깐 다 까먹으십시오. 왜냐하면 갈로아는 군 판체 몰랐으니까요. 맞죠? 여러분들이 갈로아랑 아벨로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합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로아랑 아벨의 업적은 천재적인 거랑 거리가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오차방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이 이제 1500년대, 1600년대에 걸쳐 가지고 이미 2차, 3차, 4차 방정식은 다 알려져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수학에서. 그러니까 콘크리트한 폼들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형태가 지저분한 거랑 별개로요. 뭐 동의하실 만하죠. 갈라랑 아벨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차에 대해서 하니까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잘 안 된다는 센스는 유한번의 사칙연산의 결과로부터 그 이제 다항식의 그 계수, 코이피션트로부터 근해 공식을 셋업을 일반적으로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상황 자체가. 근데 예를 들어서 x 5승 플러스 1 이퀄 투 제로 이런 것들 이퀄 제로 이런 거는 문제가 없었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구체화를 설계하시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설계를 더 할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약간 마음속은 약간 네거티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방정식부터는 근해 공식이 없는 것 같아. 이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근데 약간 심증 정도죠. 개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셜록 홈즈에 빙의해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러면 구체화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뭔가 유의미한 한 발자국으로 더 가는 그런 구체화로 갈 수가 있을까요? 뭘 관찰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정답 없이 여쭤보는 거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물부터 뺍니다. 군 환체 다 까먹으십시오. 그런 생각 갈라라벨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군이라는 개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시면 안 돼요. 혹시 동의하시죠? 글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라면 오차방 정식 이상의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아는 거는 2차, 3차,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알고 있다는 건 참고치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필요하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갈라랑 아벨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느냐? 제가 이걸 질문하는 결은 갈라랑 아벨의 업적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뭐 이야기의 흐름상 아, 뭐 알고 있는 그런 대수적인 거를 못 쓴다고 하면은 일단 그 2차 방정식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는지 곡선을 알고 3차도 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뭐 4차도 뭐 4번 꺾이는 거 알고 5차든 뭐 5번 꺾이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히 네, 방법은 안 네, 떠오르는데요. 그쪽이 그 정답에 가까운 결이기는 합니다. 혹시 어떤 나이반 상상 정도 괜찮거든요. 다른 얘기들이 있으시면 조금 듣고 제가 그 구체화를 같이 설계를 해볼게요. 저는 그냥 당장 떠오르는 거는 일단 되는 것들 좀 그러니까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특수한 조건 하에서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오차 방정식 구분 산체 아예 모른다는 그 시점에서는 왜냐면 있으니까 그럼 규칙성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 사차 방정식을 할 때도 뭐 제가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막 규칙성을 막 보고 하다 보면은 단서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알려진 케이스들 같은 걸 많이 보고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을 찾을 수 있을지. 저도 타당한 의견 같죠? 좋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아직 마이크 키신 분이 없으신데 혹시 키신 분 있으신가요? 뭔가 바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떠오른 거는 각, 각 2차에서 4차 방정식까지 근의 공식을 뭔가 살펴보면서 그 규칙이 있을까 한번 볼 것 같습니다. 세 분의 답변들이 다 좀 비슷한 결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공감대가 좀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더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면 얼추 이 정도 선에서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대화를 좀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적어도 세 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다 뭐냐면 적어도 이제 아는 경우들을 좀 일단은 좀 그 패턴을 좀 보자라는 층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출발할 수밖에 사실 없겠죠. 뭐 타당하죠. 뭐 거기서 출발해야지 어쩌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일단은 가장 프로토타입으로 님들이라면 뭐부터 보시겠어요? 구체화를 진짜로 설계하는 입장에서 뭐부터 보실래요? 2차 방정식이요. 그렇죠. 차방식부터 봐야 돼요. 그 수학을 대할 때요. 이거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요 얘기하다가 마칠 거거든요. 그 수학을 얘기할 때요. 보통 이제 특히나 그 어드밴스 수학들로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는데 특히나 이제 학부생들이 어떤 지식 경쟁을 할 때가 많냐면 전 그걸 굉장히 주의시키는데 글로 가지 말라고 그 굉장히 어려운 수학들을 많이 머릿속에다가 집어넣고 많은 것들을 접해볼수록 성숙한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수학은 문제 해결력이 핵심이에요. 그죠? 그 안 풀리는 기존의 문제들을 풀어내는 체계로서 수학이 발전하는 것이죠. 논리랑 계산으로서. 이거는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들어보는지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얼마나 엘리멘터리한 것들을 잘 쓰느냐가 포인트예요. 보통 수학에서 좋은 증명으로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원자폭탄 부수는 거 가지고 개미를 부수는 거를 좋은 어구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 가장 단순한 도구들을 얼마나 잘 써서 얼마나 이제 넓은 클래스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지가 수학을 잘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건 엘리멘트리한 것과 트리비얼한 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보통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생각하기가 되게 좋아요. 실질적인 정서적인,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 어떻게 해야 이 엘리멘트리한 것들을 잘 관찰해서, 어떻게 해야 거기서 비자명한 것으로 가는지가 이 수학에서 핵심이고, 또 대수학에서의 핵심이에요. 추상대 수학의 핵심은 구치화를 붙이고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어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근해 공식 어떻게 유도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다 있다고 상정하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는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첫 번째, 개수 ABC를 가지고 표현이 사칙연산으로 된다는 데 있고요. 사칙연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동의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가 루트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관찰을 하기 시작하겠어요. 이런 관점에서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거지? 하면 사칙연산이 필요하다는 걸 필요 조건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개수들의 코에피션트들의 사칙연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개념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수학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빌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사실은 그 말을 굳이 안 쓰더라도 볼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사칭연산 안 하면 못 하니까요. 그냥 이차원에서 그 형식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루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동의가 되시죠? 저희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 루트 안에 있는 그 이제 이 값들 판별식으로 저희가 디스크리미넌트를 치는 거에 이 어떤 부호를 따라 가지고 어떤 어떻게 나누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왔단 말이죠. 당연한 결론이죠. 왜냐하면 이차원 형식의 근해 공식이 그게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그 3, 4차랑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3, 4차를 이미 그 공식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것들을 관찰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관찰하면 딱 되겠죠. 그럼 일단 사칙연산이 동일하게 요구가 되겠느냐 하면 요구가 되겠죠. 실질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유도하는 방법들은 지금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것도 공부해 볼 만한 가치는 높습니다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수들의 사칙연산을 요구해야 되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3차랑 4차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2차는 아시다시피 루트가 하나 들어와요. b제곱 빼기 4ac 하나 들어와요. 3차는 루트가 두 개예요. 루트의 루트예요. 이제 근해 공식을 이 관점에서 그냥 복잡하당 이 느낌 말고요. 그 보면 루트가 실제로 두 개 들어와요. 4차는요. 루트가 세 개 들어와요. 물론 여기서 이중 제곱분만 얘기한 뜻은 아니에요. 루트가 들어온다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차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가 세 개 들어와요. 루트에 루트에 루트가 들어와요. 그리고 5차부터는 저희가 이미 답으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잘 안 돼요. 그게 기본적인 그 패턴이에요. 패턴을 본다고 할 때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것들이 그렇고 그러면 뭔가 관계가 좀 있어 보이죠? 어떤 개수들의 사칙 연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루트가 들어오는데 뭔가 루트가 2차, 3차, 4차로 갈수록 좀 복잡해지는 그런 패턴을 가져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냥 생략해서 얘기하는 것이 1차 방정식도 사실은 그 근해공식이 있는 것이죠. 단지 거기서는 루트가 없을 뿐이지. 당연한 말이지만.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질문. 자, 그러면 지금 이것들을 관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 수체계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2차 방정식부터 관찰을 저희가 잘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 근해 공식에 대한 거를 관찰하기 위한 수체계의 기준은 제가 그냥 예스 노 질문으로 볼게요. 실수가 타당하냐? 예스면 왜 그런지, 아니면 왜 아닌지. 갈로아랑 아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2차 방정식부터 관찰했을 것 같죠? 동의되시죠? 그리고 2차, 3차, 4차에 대해서 패턴을 발견하려고 하면 그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을 이거 루트들이 어떻게 비헤이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겠죠. 이것도 괜찮죠? 물론 그것만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시도 중에 하나로서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수체계를 뭐를 기준으로 해야지 타당한 관찰들이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럼 그게 실수가 타당하냐? Yes, no. 왜 아니라고 하시죠? 이유는? 그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루트 안에 음수가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요. A, B, C라는 그 개수들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들은 실수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걸 결론으로 분명히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실수해서 할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죠? 그러면 구체화의 설계라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화의 설계에서는 임의의 ABC 실수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사칙연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거는 적어도 복소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혹시 동의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시는 가운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토러스 얘기를 연결을 지어놓고 갈게요. 자, 아까 토러스가 제가 뭐라고 했냐면 토러스가 타원곡선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게 납득이 가느냐. 팩트를 받아들이라는 거가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게 직관적으로 그렇겠네라는 우수사 짤이 떠오르느냐 아니면 뭔 개소리요 이 느낌이냐 그랬을 때 뭔 개소리야 이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근데 어쨌거나 이퀘이션 자체의 생김새를 보면 XY가 복소수인데 y 제곱은 보통 이제 표준형한테는 4x 3승, x 3승이어도 되긴 합니다만 4x 3승 더하기 ax 플러스 b예요. a, b는 실수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y라고 뭐 없어요. y 제곱 대신. 그럼 뭐가 들어요? 루트가 들어와요. y 제곱, y는 루트 4x 3승 더하기 x 플러스 b 꼴이어야 돼요. 형태가.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루트가 상관이 있습니다. 자, 루트가 상관이 있다는 것만 오히려 염두에 두고 그리고 다시 2차 방정식 근해공식 얘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토러스가 타원곡선이 되는 거의 관점에서 연결을 지으면 타원곡선 방정식 자체도 루트를 애시당초 포함하고 있는 거라는 걸 제가 지금 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해 지금 루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면 여기도 뭔가 새롭게 얻게 되는 이해가 생길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라인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끌어내셔야 되는 거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뭔가 관찰의 소재로서 뭔가가 바뀌어야 그걸로부터 뭔가를 얻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아직은, 좋다. 뭐 어떤 숫자들의 사칙연산, 이거 오케이, 이거 루트도 오케이. 인데, 아직
대수학이 그렇게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대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체계인 군, 환체 이런 체계가 아직 들어왔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상태예요. 아직은. 하지만 여기까지는 좀 자연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생각이겠죠. 자, 그러면 뭔가 얻으실 수 있는 관찰이 있을까요? 자, 다시 그래서 셋업을 다시 해드립니다. ABC를 복소수로 생각합시다. 그냥 단순히 복소수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괜찮죠? 그러면 근해 공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을 때 2차 방정식만 생각합시다. 사실은 이 생각에서 이미 이상한 게 있다라는 거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는 대놓고 힌트를 더 드릴게요. 루트를 봅시다. 루트가 들어와야 되니까요. 맞죠? 그러면 루트 안에 b제곱 빼기 4ac가 있어야 되죠? 맞죠? 얘를 그냥 편의상 복소수로 지금 놨습니다. ABC 자체도요. 괜찮죠? 그러면 루트 안에 있는 대상이 복소수라고 가정할 때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혹시 문제가 있다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자,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제 봅시다. 오늘 얘기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거 안에 이미 군이 이미 숨어 있어요. 뭐 갈로아군 자체가. 뭔 개소리란 말이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루트 4, 루트 9, 루트 1,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오케이라고 생각하시죠? 루트 4는 2고, 루트 9는 3이고, 루트 1은 1이에요. 루트 i는 뭐예요? 물론 루트 i예요. 근데 그런 말장난 말고. 만약에 루트 i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그 뭐 정의로는 루트의 정의가 이제 제곱해서 그렇죠. i가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글쎄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루트 i가 뭐죠? 제곱 마이너스 i를 아, 하면 이게 그러니까 해가 두 개 나오긴 하는데 이게 애매한 거는 양수를 보통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쪽이 양수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좀 좋은 문제가 있는 포인트. 것 같아요. 뭔가 좀 루트를 이상한 거죠. 자, 이거를 좀, 근데 이거 분명히 다루는 숫자거든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루는 복소수인데, 이제 오늘 얘기는 요거 이해하는 게 전부예요. 다시 한번 셋업을 정리하고 갑니다. A, B, C를 복소수로 잡을 때, 근해 공식을 보면 2A분의, 이거 중의성이 없음, 오케이. 2A분의 마이너스 B, 이것도 다 오케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 근데 여기서 만약에 b제곱 빼기 4ac가 i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냥 구체화로서. 그러면 루트 i라는 것만 만약에 애매함이 없으면 우리는 근해 공식에 대해서는 일단은 구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걸로 볼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이 i라고 하는 거를 복소 평면을 도입을 하고, 복소 평면에서 사실 0,1을 생각하죠. 기본적으로 i를 생각하는 위치가요. 이거 동의하시죠?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R2에서 A, B를 생각했었으면 이거를 복소수는 어떻게 바꾸는 거냐면 A 플러스 BI로 바꾸는 거죠. 다 동의하시죠? A 플러스 BI로 바꾸면 실제로 이걸 생각 어떻게 하냐면 극좌표로 바꿔요. A 플러스 BI가 있으면 원점으로부터 레디어스 R을 주고 동의하시죠? 그리고 X축에서 반시계 돌리는 걸로 세타각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꿉니까? R 곱하기 2 to the I 세타로 바꿔요. 이거 관점 다 직관적으로 다 오케이죠? 생각하는 방식이 R 곱하기 2 to the I 세타로 바꿔요. 그러면 거기다가 루트를 씌우는 거는 어떤 뜻이 되는 겁니까? R은 의미가 중의성이 이제 없어요. R은 무조건 논네거티브니까. 중의성이 없어요. 그래서 루트 R. 이거 오케이. 문제가 없음. 그러면 여기서 루트가 들어오는 거는 파워에서 2분의 1이어야 되니까 2분의 I 세타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2 to the I 세타가 2 to the 2분의 I 세타로 바뀌어야 돼요. 혹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전달이 안 되면 알려주죠. 일반적으로 복수수를 G 정도로 보통 표현하는데 G가 R 곱하기 2 to the I, 2 to the I 세타이면 괜찮죠? 그러면 루트 G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루트 R 곱하기 2 to the 2분의 I 세타로 표현이 되어야만 돼요. 혹시 여기까지 동의가 혹시 되실까요? 괜찮나요? 이게 루트를 씌운다는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레디우스 입장에서 루트배가 되고요. 루트를 씌운 거가 되고요. 그렇죠? 루트를 씌운 거가 되고 그리고 세타각을 기준으로는 절반 돌아간 이펙트가 되어져요. 러프하게만 본다면. 혹시 이게 이거 동의가 안 되시거나 하시면 알려주세요. 그건 수학적인 기술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세타에다가 이파이 같은 걸 넣으면은 좋은 지적이에요. 뭔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하게 맞는 지적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데서 이거 하나가 다예요. 이게 전부예요. 자, 이게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관찰이에요. 이 관찰이. 자,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복소수 치를 R 곱하기 2 I 세타로 놓는 거는 별 문제가 없으시죠. 직관에서도. 그냥 괜찮죠? 그냥 극좌표 쓰겠다. 이 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2 I 세타로 바꾸는 건 그래도 되니까. 2 I 세타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I 사인 세타인 거 아니까 그냥 그거 쓴 거죠. 그냥 단순하게. 이것도 다 오케이. 그렇다고 놓읍시다. 그러면 루트 G를 정의하는 방식은 지금 정의에서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루트 R 곱하기 2분의 2 2분의 I 세타인데 이것도 직관적으로도 다 오케이일 거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아까 지금 이제 이현 선생님의 어떤 포인트로 다시 들어가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복소수를 R은 아무 이제 중의성이 없어요. 레디우스 혹은 매그니튜드 이건 아무 문제가 없음. 중의성이 없는데 E2D I 세타라고 하는 거에서의 중의성은 뭐냐면 몇 번 돌리는지에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E2D I 세타에서 뭘 해도 돼요? 2파이만큼 더해도 되고요. 2파이만큼 빼도 되고요. 4파이 더해도 되고요. 4파이를 빼도 되고요. 2n파이만큼은 n이 임의의 정수일 때 해도 어차피 이게 같은 위상, 같은 페이지를 가리켜요. 이게 우리가 동의했던 거예요. 극좌표를 쓸 때. 우리 동의하시죠?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바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야만 돼요. 이게 동의되시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EN파이만큼은 사실은 이제 모듈러로 자르고 있는 겁니다. 좀 포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루트를 씌우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루트를 씌우고 나면, 그러니까 실제로 세타는 아까는 뭐였냐면, 세타 더하기 EN파이였던 거예요. 정확한 형태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 페이지를 2분의 1로 나눠야 되죠.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2분의 세타 더하기 n파이로 바뀌어야 돼요. n은 임의의 정수. 이게 동의가 되시나요? 아까 G의 입장에서는 세타 더하기 2n파이로 페이지가 상관이 없었었는데 이제 세타가 2분의 세타로 바뀌는 건 오케이요. 뭐 그렇지. 이거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 아까 2n파이만큼 상관이 없었던 이펙트는 뭘로 들어가냐면 n파이만큼을 더해주는 걸로 바뀌게 돼요. 이게 루트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체가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실제로는 루트는 원래 루트를 씌우기 전에는 360도만큼 어떻게 돌리는지가 상관이 없었던 건데 루트를 씌우게 되면 실제로 몇 바퀴밖에 못 가요? 180도밖에 못 가요. 이게 동의가 되시죠? 원래는 한 바퀴를 다 돌았어야 됐던 건데 한 바퀴를 못 가고 무조건 반 바퀴밖에 못 돌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값의 입장에서 값이 무조건 반대의 값을 가져야 돼요. 하나가 값이 이쪽에 있으면 반드시 여기를 가요. 180도만큼만 돌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돌아서 원래 걸로 돌아가요. 그러면 값의 선택지가 몇 개가 존재해요? 두 가지가 네.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멀티밸류예요. 이게 갈라 그룹의 가장 쉬운 경우예요. G2. 선택지가 두 개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관찰을 하면 뭐를 얻게 되냐면, 근데 여기서 근해 공식에서 이게 굉장히 섬세한 건 이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재밌는 관찰을 생각하시면 이 관찰은 시작에 지나지 않아요. 갈라랑 아벨 업적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수체계를 복소수로 보는 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좀 더 들어가면 더 파고드는 세계들은 굉장히 깊어요. 여기서. 근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구체화로 봐야 되는 거는 복소수로 개수를 선택하게 되면 루트는 사실은 멀티밸류드이다. 그리고 그 값들은 선택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게 뭐예요? 시메트릭 그룹 오브 랭크 2, S2예요. 두 개를 인덱스를 왔다 갔다로 바꿔줘야 돼요. 그 이펙트가 여기에 이미 녹아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180도만큼 밖에 못 돌기 때문에. 이제 질문 드릴 혹시 게 있는데 네, 그러면은 혹시 저희가 알고 있는 루트 4 같은 것도 똑같이 사실 생각하면은 그 4 곱하기 2에
뭐 i 스타일, 세타일 이 파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똑같이 멀티밸류로 취급이 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그 질문인데, 루트 안에 들어있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서 트리키한 파트가 뭐냐면, 실수일 때는 이 중의성이 없어져요. 실수일 때는. 근데 여기서 이게 순실수가 아니게 되는 순간부터 이 지금 페이지에는 이펙트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복소수라는 게 여기서 지금 되게 중요한 설계예요. 실수는 복소수이지만 순실수이면 그 이 이펙트를 못 봐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해 중요한 거는 루트 안에 넣는 걸 보통은 ABC를 실수로 선택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이 고민을 안 한 거예요. 루트에 대한 중요성이 그래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있는 게 말 이해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그 페이지 이펙트가 들어요. 이거는 비교해 보시면 이제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루트는 멀티밸류가 되는 건 루트 안에는 이게 복수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멀티밸류가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상상을 하기 시작하실 수 있냐면 루트가 하나 들어오게 되니까 복소수 개수를 기준으로 보니까 멀티밸류드가 시작이 됐잖아요. 괜찮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볼지도 보이실 거라고 보고 그러면 3차 방정식을 이 관점에 그러면 잠깐 질문 하나 가고 갑시다. 갈로아랑 아벨이 이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볼 때, 이거 ABC를 복소수로 잡자. 할 수 있는 생각이죠. 복소수로 잡는 거는 이룰 수 있는 어떤 생각이니까. 그럼 이거 루트가 문제가 된다. 할 수 있는 생각이죠. 사실 루트가 값을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만 바꾸기는 해. 이거 사인이라는 센스는 180도 않고 돌아가는 걸 늘 생각해 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의 센스는. 이거 해냈을 것 같죠? 갈로랑 아벨이. 그렇게 대단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 관찰을 이루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관찰을 가지고 3차랑 4차에도 적용할 생각을 했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알려져 있으니까 그 알려져 있는 형태를 공부를 이제 하면 루트의 루트란 말이에요. 루트 안에 다시 루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루트들마다 멀티밸류들을 만들어내면 이거 뭔가 꼬이겠네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괜찮나요? 안에서도 페이지가 바뀌고 밖에서도 페이지가 바뀌는 게 다 고려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좀 골 때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쪽에 있는 루트도 EM파이 도는 거에 대한 이펙트에 대해서 이게 M파이만큼 돌게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근데 여기서 이게 이중제곱근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면 여기서 몇 중제곱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이 페이지 변환이 그것만큼의 멀티밸류드로 기여하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제 이 관점에서 4차까지 보게 되면 루트의 루트예요. 형태가. 그러면 이거 좀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럴듯한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가는지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제가 대수학을 얘기할 때 오늘 그 한 가지 슬로건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대수학을 공부할 때 많은 경우들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배우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거랑도 상관이 있는데 퍼즐 맞추기를 어떤 대수학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떤 정의가 있고 그 정의를 정확하게 해서 중요한 훈련이긴 합니다. 정확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명제들을 이렇게 탁탁탁 잘 맞춰보는 거죠. 이 증명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예시 레벨에서 어떤 식으로 이게 비헤이브 하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게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명제들일 리가 없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의들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 어떻게 나라면 저 정의를 어떻게 만들어냈겠느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 어떤 설계라는 의미. 어떻게 구체화를 설계를 해야 이 추상적인 정의가 뚝 튀어나왔을까? 그리고 이 설계는 굉장히 엘리멘트리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구체적으로 활용을 못 해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 벡터 공간을 보면 되기는 하고요. 많은 경우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오늘은 조금 슬로건상 좀 멋진 슬로건을 좀 얘기를 좀 하려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한 발자국 오늘 더 가고 오늘 얘기는 마무리 짓기는 할 건데, 아직 그렇게 머릿속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요. 그냥 루트 안에 있는 복수 생각하니까 멀티밸류가 된다. 거기까지 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발자국 더 점프하기 전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됐고요. 사실 제가 관찰을 아직 안 해봐서 그냥 처음 떠오르는 질문이긴 한데,
멀티 밸류들을 굳이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면은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음, 결국은 제곱해서 어떤 복소수가 되는 그 해가 두 개가 있고 그거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그 x제곱이 4라고 하면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그것도 복수 평면이 위해서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뭔가 하나를 고르는 방법을 그냥 제시하거나 해도 되지 않나, 왜 굳이 멀티밸류들을 쓰는 걸로 얻어지는 이점이 있는지 좀 고민이 돼가지고. 좋은 질문이고요. 그 여기서 반드시 이래야 된다라는 당위는 없고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현재 네이처는 어떤 거냐면, 루트 g를 생각할 때, g는 EN 파이만큼의 돌아가는 것들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페이지 입장에서는, 루트를 씌우게 되면 여기서 이게 n파이로 바뀌게 되니까 두 가지가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는 수학적 관찰이고요. 그 수학적 관찰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게 관건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것은 리만의 생각의 방식으로, 리만의 수학의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 소개를 하기 시작할 건데, 지금 이거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이걸 리만 공면이라고 부르는데, 엄한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루트 g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루트 g를 생각하면, 그러면 마음속으로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 이제 실제로 리만이 했던 생각이에요. 실제로. 리만의 학위 논문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리만은 박사학위 논문이 복수함수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루트를 어떻게 다룰지를 봤던 거예요. 그러면 루트 g를 기준으로 봅시다. 루트 g를 기준으로 보면 g를 기준으로 클래스가 두 가지로 갈라지죠. 홀수번 도는 거. 한 번, 세 번, 다섯 번, 일곱 번 도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4n파이 도는 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짝수번 도는 거. 두 번, 네 번, 여섯 번, 여덟 번 도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홀수번 도는 거랑 짝수번 회전하는 이제 질을 기준으로 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말아주시겠죠? 이것들은 사인만큼이 바뀌어야 돼요. 혹시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나요?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관찰이에요. 여기서 리만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결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인데, 사실 그러면 이거 실제로 사인이 바뀌는 겁니까? 안 바뀌는 겁니까? 실제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에서는. 사실은 똑같은 대상이에요. 루트 G라고 하는 거는. 멀티밸류드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리만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약을 빠는 생각을 하냐면요. 복소 평면 중에서 이렇게 홀수번만큼 도는 그 파트랑, 괜찮죠? 이렇게 쭉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감아서 올라가는 그림을 생각하는 거예요. 복소평면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쭉 감아서 이렇게 계단으로 쭉쭉 올라가는 그림에서 1, 3, 5, 7에 해당하는 것들은 같은 거고 2, 4, 6, 8에 대한 것들끼리 같은 거고 짝소수끼리는 다른 거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같은 걸로 하면 그러면 여기서 총 이렇게 두 개가 생기게 돼요. 이렇게 대충 그림 상상직한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드는 이거를 고무 찰흙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위상적 생각을 도입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루트 G가 만드는 것은 무엇이다? 2차원 구이다. 이걸 리만 공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떤 약을 빠는 미친 생각이 이제 저는 그래서 사실 갈로아나 아벨의 업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실제로 생각 핵심은 집합과 함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포인트인데 리만의 관점은 뭐였냐면 아 루트 G가 정의가 되는 맥시멀한 공면을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복소 평면이 이렇게 각도 회전하면 쭉쭉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쭉쭉쭉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 1357 똑같고 2468 똑같고 이게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리만의 관점은 그러면 첫 번째 그러니까 홀수번끼리 다 이퀴valence 클래스로 생각하고 하나로서 어떤 짝수번끼리 다 이퀴valence 클래스 생각하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위상적으로 있는 거라고 치면 찰흙덩어리로 다루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붙는 것이다. 그래서 루트 G가 정의가 되는 맥시멀한 공면은 2차원 구이다. 이게 리만의 생각. 이거를 다루는 게 리만 공면. 리만의 복수, 리만의 학위 논문이에요. 뭘 다루기 위해서? 적분을 다루기 위해서. 미친 생각이죠. 생각의 어떤 과정이. 이 방식으로 2차원 구, 도너츠, 토러스, 그리고 더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슬로건이 있고 오늘 여기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그 갈루아랑 아벨의 업적은 실제로 어떤 뜻이냐? 실제로 뜻은 여러분들은 대수적 대상이 정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수적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 공간, 우리의 마음의 고향, 벡터 공간, 그리고 군, 환, 체 이런 대상들이 대수적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수학을 다루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합과 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수학을 다루는 것은 집합과 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무슨 집합을 생각할지, 무슨 함수들을 생각할지 이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대수적 대상들은 물론 대수적 대상 자체는 얼핏 보면 집합인데 예를 들어서 벡터 공간이라는 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벡터 공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물론 정의가 있죠. 수학적 정의. 그거 말고 실제로는 뭐냐면 화살표의 모임이죠. 벡터들의 모임이 벡터 스페이스예요. 실제로는요. 괜찮나요? 이 벡터를 집합으로 생각하는 게 타당할까요? 함수로 생각하는 게 타당할까요? 물론 이거는 굉장히 중의적인 그리고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거는 함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실제로 대수적인 구조라는 것은 함수들의 모임이 갖고 있는 연산 구조예요. 벡터 공간이다. 화살표라는 함수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려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지금 보는 대수적인 구조라는 것은 사실은 함수들의 모임에 주어져 있는 구조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트 g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무슨 어떤 헛짓거리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루트 g가 공간으로 미상 공간으로 정의가 되는 그 집합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모임으로서 이 군환체가 있는 것이다라는 미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말씀을 오늘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실제로 그럼 스토리는 어떻게 가는 거냐? 대수학의 정체는 함수들의 모임에 주어져 있는 연산 구조인데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요. 그냥 집합인데 어떤 그 공리적으로 어떤 룰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대수학을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실제로 대수학은 집합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대수학은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학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다 끌어모아요. 다 끌어모으면 연산이 만족돼요. 다 끌어모은다가 보통 대수학을 하는 실질적인 정서예요. 다 끌어모으면 뭘 끌어모으는 거냐면 집합 위에 선언이 되어 있는 함수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루트 g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경우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3차, 4차, 5차로 올라가게 되면 왜 이제 5차가 문제가 되는지도 이 관점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쉬운 2차 방정식에 대한 경우, 루트 g에 대한 경우가 2차원 구입니다. 진짜로. 방금 한 관찰이 진짜로 답이에요. 루트 g가 정의가 되는 맥시멀한 위상 공간은 하나는 그 지금 한번 생각 다시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사인이 바뀌게 되니까 공간이 이렇게 붙어 있고 말 괜찮나요? 이거를 그 지금 달라지는 걸 따라 가지고 감아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2차원 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루트 g가 정의가 되는 맥시멀한 그 가장 작은 공면은 진짜 이 구껍데기가 나온 겁니다. 2차원 구껍데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소리냐 싶을 수 있지만 진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부터 이제 그 실제로 정당화를 해드리는 건 그럼 군환체는 여기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 근데 혹시 여기까지 생각 대충 괜찮아요?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복소 평면이 가는 것 중에서 일단은 그 홀수분기까지 다 똑같은 걸로 치고 짝수번끼리 다 똑같은 걸로 간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사인 체인지만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 사인 체인지에 대해서 이거를 감아가지고 똑같은 거가 되도록 이렇게 공간으로 감아가지고 이렇게 진짜 생각하겠다. 이게 위상적인 리만의 관점. 여기까지가 동의가 되는 가운데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대수적 구조라는 것은 이 공간 위에 이 집합 위에 위상 공간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의 모임으로서 오늘 설명하고 마무리하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얘기를 시작하려고 다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자, 그러면 이 생각의 방식이 이게 지금 위상적인 관점을 들여오는 거잖아요. 괜찮나요? 그럼 실제로 지금 대상이 2차원 구가 있어요. 괜찮나요? 2차원 구가 있어요. 2차원 구를 이제 위상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복소 평면이에요.
그죠? 복소 평면을 하나 주고 복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여러분들이라면 이거에서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2차 원구. 얘가 있는데 복소 평면이 있는데 얘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나오나요? 위상적으로 생각하시죠. 찰흙덩어리로 생각하시면 되시요. 얘 있는데 평면. R2를 지금 C1으로 보고 있을 뿐입니다. 단순히.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얘예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지금 얘기했지만 그거 잠깐 생각 버리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갈 수 있죠? 보자기처럼 감싸서. 네, 예, 네, 도자기처럼 네. 이렇게 딱 감쌉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감싸면 되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싸는 레퍼런스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평면 바깥쪽에 있는 한 점을 추가해가지고 그 점까지 갖고 있다라고 하면 위상적으로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거를 위상수학에서는 원 포인트 컴팩티피케이션이라고 불러요. 컴팩트가 아닌 공간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클로즈된 바운드가 된다. 이적적으로 생각하셔도 타당하고 이게 수학적으로 말이 돼요. 실제로 이제 컨스트럭션 이런 걸 길에서 다 해놨어요. 그럼 괜찮죠? 그러면 복소 평면이 있고 한 점 넣어서 이렇게 2차원구가 나왔다고 간접합시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먼저는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얘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복소 평면.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한 게 대수적 구조들은 함수들의 모임에 있는 거라고 했어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뭐부터 주고 시작하는 거냐면 링부터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들은 뭐냐면 그럼 여기서 지금 베리어블이 지금 한 개예요. 정복소수 기준으로. 괜찮죠? G 하나 있어요. 베리어블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 어떤 함수를 생각할 거냐면 덧셈이랑 곱셈을 가지고 만드는 모든 함수를 다 생각할 거예요. 즉, 뭘? 다항식. 복소수 위에서, 복소 평면 위에서 정의가 되는 덧셈이랑 곱셈을 가지고 정의할 수 있는 모든 함수를 다 생각하자. 그러면 다항식들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다항식들의 모임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죠. 동현에 다항식 두 개 더하면 다항식이어야 되고요. 다항식 두 개 곱해도 다항식이어야 돼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링이 나와요. 유식한 단어로는 C 오브 X 혹은 C 오브 G. 그래서 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복소 평면 위에 주어져 있는 자연스러운 함수들의 모임. 괜찮아요? 실제로 정체는 다항식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실제로는 단순하게. 괜찮나요? 물론 사실 테일러 급수 이런 거 생각해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게 가장 원형이에요. 그러면 필드는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이 정수를 유리수로 바꾼 과정 생각해 보시면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분의 정수잖아요. 논제로 정수분의 정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항식분의 다항식. 여기 다시 중고등학교 수학이기도 한데요. 다항식분의 다항식을 우리는 무슨 다항함수라고 합시다.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유리함수. 유리함수라고 부르죠. 그렇죠? 유리함수라고 부르죠. 유리함수들의 모임은 나눗셈이 정의가 되죠. 논제로인 유리식으로는 나누기가 가능해야 돼요. 원래 덧셈 과 곱셈은 되고요. 유리 함수를 기준으로 당연한가요? 유리 함수를 기준으로 그게 되는데 유리이기 때문에 다항이 아니기 때문에 디비전이 허용돼요. 당연하죠? x분의 1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유리 함수가 정의가 돼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진짜 다 정체들인데 윙의 정체는 공간 위에 주어져 있는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만드는 함수고요. 필드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유리식으로 유리 함수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이제 했던 관점에는 오늘 매치만 시키고 마무리를 오늘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점을 더 넣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했던 관점이요. 그럼 이 점은 사실 무한점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무한대에 있는 어딘가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리 함수를 생각했을 때는 유리 함수에서 기본적으로 따지는 게 뭐냐면 이게 정의가 되느냐. 그중에서 보통 따지는 거는 분모가 0이면 어쩔 건데 라는 거가 생각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도 관점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 분모가 0이면 안 된다고 생각할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는 안 되는데요. 여기서는 되죠. 무한점을 갖고 있는데. 0분의 1을 무한대로 생각하면 정의가 된다고 우기면 그러면 여기서 정의가 된 함수의 모임은요. 유리함수의 모임이에요. 여기서 이 무한점
무한대를 분모가 0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물론 여기서 레디어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무한대로 퍼지는 모든 것들 하나로 지금 모으는 관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모아서 생각을 하게 되면 유리 함수의 모임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2차원 구의 정의가 되는 모든 함수를 다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4층 연산을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4층 연산하는 것은 필드를 만드는 거죠. 필드의 정체는 진짜 정체는 수학적으로, 이건 지금 애널로그란 말이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진짜 정체는 위상 공간이 있어서 그 위상 공간에서 뭐를 다 모으는 거가 필드의 진짜 정체이냐? 유리함수들을 다 모은 게 필드의 진짜 정체예요. 그냥 수학적 정의로 군, 환, 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위상 공간이 있어서 그 위상 공간 위에서 유리함수들의 모임, 이게 실제로 필드의 진짜 정체예요. 그래서 왜 갈라랑 아벨의 업적은 왜 천재적인 게 아니냐면, 지금 이게 위상 공간 위에 함수를 보는 게 이게 리만의 관점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나 아벨은 사실은 이거를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지금 뭐는 다 설명했냐면 윙이랑 필드는 이제 다 설명을 했어요. 윙의 정체는 뭐고, 그러니까 부분집합에서 정의가 된 함수들의 윙입니다. 필드의 정체가 뭐고, 너도 다 설명했어요. 여기까지 했죠. 아직 오히려 가장 중요한 그룹이 안 나왔어요.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함수들의 모임에 주어져 있는 대칭성이에요. 뭔 개소리냐?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다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룹의 예시로 봤던 게 어떤 게 전형적인 경우냐면 바이젝티브 펑션들의 모임이 그룹의 전형적인 경우였죠. 펑션 컴포지션을 생각할 때 함수들의 모임을 생각하는데 1대1 대응 함수였으면 1대1 대응 함수였으면 이것들의 모임이 그룹이 된다. 이거 예시로서 오케이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면에 더 깔려 있는 거는 함수들의 모임을 근으로 봤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수들을 모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룹 구조를 군 구조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빌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보시면 빌드란 무엇이다? 위상 공간 위에 주어져 있는 유리 함수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함수들을 모으고 시작한 거예요. 빌드라는 것 정체 자체가. 단지 빌드가 돼야 되니까 유리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게 이제 혹시나 오해하실까 그러는데 특정 예시가 그렇다는 말이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냐? 전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진짜로 그렇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정보가. 이게 어떤 애널로그라거나 그냥 특정 예시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러면 그 유리함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칭성을 디텍트하는 게 유리함수에서 왔다 갔다 되는 걸 디텍트하는 그거가 사실은 군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군이 대칭성을 말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칭성은 집합에서 논하는 게 아니에요. 대칭성은 정확하게는 위상 공간이 이게 집합이고요. 위상 공간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모임에서 이 함수들을 왔다 갔다 바꾸는 거가 그게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2차 방정식에서 이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서 근의 공식을 줬다는 거에서 실제로 이 abc들은 무엇이냐? 이 abc들은 각각 유리함수 같은 놈들이고요. 그래서 그 유리함수 같은 놈들을 기준으로 루트를 씌웠을 때 유리함수의 모임이 왔다 갔다 바뀌게 되는 거. 오토몰피즘 그룹이 G2가 되는 거. 그래서 갈로와 근의 공식이 잡아내는 것은 함수들의 모임이 갖고 있는 대칭성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게 군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 추상대 수학을 배울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주어인말이 빠지냐면 이건 공부를 오히려 상당히 해보고 나서 배우게 되는 것으로 어떤 대수학을 배운다라고 하면 퍼즐 맞추기 게임이라고 보통 오해들을 해요. 근데 이렇게 배우게 되면 뭐랑 상관을 못 느끼게 되냐면 해석학이랑 대수학, 위상수학이랑 도대체 지금 하고 있는 대수학이 도대체 뭔 상관이란 말이에요. 이거에서 길을 잃어요. 실제로 이 수학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금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 거냐면 아까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토러스랑 타원 곡선을 같게 보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는 거냐, 해온 거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게 미적분학밖에 없잖아요. 미적분학과 사형대수학 조금 할 줄 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해석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상수학적으로 일반화를 해요. 방금 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일반화를 하면 그러면 거기서 어떤 장난질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루게 되는 함수들의 모임이 다항식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다항식들의 모임을 윙으로 보는 가운데 다항식의 해집합을 생각해 주게 되면 이게 위상구조의 진짜 정체인데 그러면 이게 혹시나 위상수학 때 처음 여기 공부하셨을 때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어떤 컴플리먼트가 유한집합이 클로즈가 되도록 하면 토폴로지가 된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얘기가 좀 산으로 가긴 합니다만 그 다항식의 원배리어블 다항식의 제로셋은 무조건 유한계죠. 제로가 동의하시죠? n차 다항식의 해는 n개예요, 사실은. 괜찮죠? n모스트 n개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클로셋으로 선언하면 그래서 코파이나이트 토폴로지 이런 것들을 보신 것들을 기억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미적분학을 가지고 위상수학적으로 추상을 한 다음에 이거를 대수적으로 맞는 방식으로 바꾸면 대수적으로 사칙연산만 가지고 미적분학 없이 위상수학을 거쳐가지고 미적분학 없이 정보량을 그대로 킵하는 방식으로 수학적인 구조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가운데 정보량을 그대로 킵하는 가운데 미적분학 없이 우리가 그 연산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로 체계를 바꾸는 거기서 숨어 있는 대칭성에 대한 걸 우리가 갈로아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로아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근해 공식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갈로아 이론이 중요한 이유는 위상 공간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모임을 대칭성을 설명하는 방식의 구체화이기 때문에 그 구체화의 설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5차원적 이상의 그네무시 있던 것도 알바노 아닌가요? 사실 뭐 없나 보다. 그치. 뭐 더 할 리가 뭐가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갈라이론이 왜 중요하냐? 위상 공간에서 유리함수들의 모임을 토대로 그 유리함수들을 위해서 이 함수들이 어떻게 비헤이브 하는지 공간의 특징이 거는 그 함수들을 걸 가지고 함수들을 토대로 봐서 그게 루트를 가지고 지금 저희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대칭성을 구체적으로 잡아내는 방식으로서 그 결국에는 미적분학을 버리고 원래 토러스를 미적분학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봤던 건데 미적분학을 버리고 타원 곡선으로서 이거를 아벨리안 그룹으로서 오직 대수적인 연산만 가지고 토러스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다룰 줄 아는 걸로 수학적으로 환원하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뭘 얻게 됩니까? 알고리즘을 실제로 쓸 때 사칙 연산만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대상들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것? 커널로 바꾸는 것. 커널에 대한 걸로 모든 정보들을 환원할 수 있다는 것. 수학적으로 정보량을 로스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저희가 노말 서브그룹으로 배우는 것이고요. 노말 서브그룹이 커널에 대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적분학 없이 모든 것들을 해내는 방법론을 만들어내는 거가 해석 대수 위상의 체계예요. 정확하게는 해석 위상 대수의 체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미적분학을 할 수 있는 매트릭 토폴로지에서 그 매트릭 토폴로지를 버리고 다항식의 해집합, 지금 하기 시작한 위상 공간으로 바꿔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 어떤 결론을 얻는 걸로 얘기가 끝이 나냐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너무 산으로 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기본적으로 가냐면 그 해석학을 가지고 위상수학적으로 추상을 한 다음에 위상수학을 토대로 해서 대수학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미적분을 그렇게 버려요. 물론 미적분을 킵하는 수학들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버려서 근데 정보량은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보량은 수학적으로 다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 그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이해할지에 대해서 거기서 대칭성을 어떻게 쓸지가 갈로아 이론이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좀 아마 지금까지 생각하신 갈로아 이론이나 대수학이랑 완전히 다른 좀 황당한 얘기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함수들의 모임이라는 관점을 도입하지 않고 보는 게 갈로아나 아벨의 업적이어서 이거는 사실 그냥 좀 들여다보면 알게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리만의 생각이 중요해요. 리만의 생각은 이 함수들의 이 대수적 구조라는 게 이게 공간 위에서 함수들의 모임이다. 이게 리만의 생각의 방식이었어요. 이 방식이 도입되면 그래서 이제 리만은 그 사실 이제 대수적 구조가 기하에서 오는 것이다. 이게 리만의 19세기의 수학. 그 다음에 20세기의 수학은 뭐냐면 그로센드락 세르에 걸쳐서 있는 수학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했죠? 이제 기하로부터 대수로 가는 게 리만의 생각이고요. 그 그로센드락 세르는 이걸 바꿔요. 대수로부터 기하가 온다. 이거 사실 그래서 대수학이랑 기하학이랑 같은 것이다. 뭔 개소리란 말이냐? 이거를 배워가는 거가 이제 그 수학적 체계를 배워가는 그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개소리를 좀 찌끌어냈는데 혹시 어떤 불만이나 질문 있으시면 듣고 하겠습니다. 아까 대칭성이라는 게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시메트릭 그룹의 그 시메트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시미트릭 그룹이 되어져요. 이거는 케일리 정리로부터도 개런티가 되죠. 그래서 임의의 그룹은 시미트릭 그룹의 서브 그룹이 되니까
그런 점으로부터 볼 수가 있지만 그 이 시미트릭 그룹의 어떤 그 정의를 생각해 보시면 바이젝티브 펑션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인덱스를 스위칭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함수들의 모임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군 구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S2나 나중에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토로스 얘기도 할 건데요. S2를 주고 이 S2 위에서 그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들을 다 모아요. 복소수 기준으로. 유리함수를 다 모으면 이게 빌드가 돼요. 그럼 그 빌드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 빌드에서 빌드로 가는데 거기서 그 빌드 이게 그래서 뭐를 이제 검색해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이제 뭐 그냥 한 시간 만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정의도 안 펴놓고 설명했는데 갈라 그룹의 정의를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갈라 그룹의 정의를 찾아보시면 예, 제가 화면 공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의를 보시면 그 정의 자체가 이 갈라 그룹의 정의 자체가 필드에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필드들을 함수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아 이거 약간 함수들의 모임이라 함수들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제가 다다음 주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시메트릭 그룹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지도 다 됐어요.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무슨 말을 네. 어떻게 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오늘 잠깐 전에 기자가 이제 실제로 생각했던 거는 그 실제로 각자가 신경 쓰시는 어떤 학문의 맥락에서 이것들을 매치시키는 것까지 해야겠다고 생각가 들었는데 그 예, 그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김다스님 뭐 말씀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 아니요. 근데 뭔가 전반적으로 갑자기 큰 세계관이 갑자기 들어온 느낌이어서, 네, 신기합니다. 네, 그 그냥 요 슬로건만 기억하시면 괜찮습니다. 대수적 세계관은 사실 함수들의 모임에 주어져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위상 공간이 있어서 그 위상 공간에서 함수들을 잘 모으면 대수적 구조가 나오고 군환체가 나오는데 특히나 이제 그 함수들의 모임이 사실은 이제 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이제 갈라 그룹의 정의를 보시면 체에서 체로 가는 함수들을 모아가지고 그룹을 만드는 거거든요, 도로. 그래서 이게 특정 시메트릭 그룹을 만드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룹들도 사실 다 이것들이다. 지금 말씀드린 건 애널로그가 그 뜻이란 뜻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들로부터 나온 추상화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는 것이다. 오늘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뭔가 노트만 봐서는 솔직히 뭔가 정의들이랑 정리들이랑 이런 거 봐서는 이런 게 사실 전혀 뭔가 세계관을 잡는 거를 전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약간 왜 다른 그런지를 좀 걸 말씀. 알고 있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기대수의 그 방식 때문에 그런데 기대수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게 이제 군인데 공부하고 계시는 게 그 기대수가 이제 군, 환, 체 사실 이제 갈라 이런 가에서 원래는 기대수의 순서가 그래서 지금 요것들을 그 실제로 다루는 게 일단 그러면 정말 미적분으로 다루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변수 해석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그 다음이 환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길어진 거예요, 기대수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대수학의 아름다움 뗀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환에 대한 얘기부터는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실제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환체, 갈라 이런 이쪽 얘기고 이거를 적분으로 해석해 놓은 게 제가 채널에서 리만의 복수 해석으로 나는 원래 다 이거 기대수였어요. 제가 원래 기대수를 만들었을 때는 근데 한 해보니까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따로 말로 씹으려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사실 언어 작업도 중요하기는 하니까요. 어떤 퍼즐을 어떻게 맞추고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 맞추시고 나서 좀 느끼시는 수 있는 것들로 어쩌라는 것이야. 이렇게 맞췄는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관심을 가지시든 간에 실제로는 다 집합 함수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집합은 위상 공간 정도로 대충 본다고 하면
위상 공간 위에서 거기서 이 함수들의 모임으로 대수적 구조를 준다라고 하면 대충 괜찮고요. 근데 이제 CS 쪽이라고 하면 이게 위상 공간도 사실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카테고리를 줘야 돼요. 정확한 단어는 인피니트 그루포이드라는 걸로 바꿔서 주면 이거 다 이게 또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 추상화가 되어집니다. 네, 외계어를 떠들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 함수의 모임을 말씀하실 때 그 어떤 집합이 주어졌으면은 그냥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집합에서의 함수의 모임이라는 게 사실 너무 자유도가 많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맞아요. 뭐 함수는 맞아요. 만들기 나름이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구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둘 뭔가 다 좀 더 맞, 제한적으로 예. 해야지. 둘 다 맞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세계관은 이제 정수에서 유리수로 가는 거를 따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수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필드를 만들어주는 게 유리수가 나와요. 괜찮죠? 정수들이 있으면 정수들은 이제 사실 이제 링이에요. 사실은 덧셈 곱셈이 정의가 되는 공간이고 이거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사칙 연산을 만족하는 집합을 만들어주면 그게 유리수들이 나와요. 괜찮죠? 뭐 이제 뭐그 요리수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좀 직관적으로도 어느 정도 더 타당하게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필드가 주어지면 그 필드가 그 이렇게 스몰리스트한 어떤 특정 이제 그 링을 포함하는 스몰리스트 필드로서 언제나 잘 정의가 되어져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실제로는 순서가 필드가 만약에 먼저 주어져 있으면 실제 우리가 지금 근해 공식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필드가 있어야 되니까요. 필드가 있어야 되면 이 필드를 이게 사칭연산이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이게 뭐를 포함하는 윙 어떤 특정 윙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필드로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아마도 순서를 바꾸긴 했지만 괜찮죠? 그런 윙이 있어야 돼요. 덧셈곱셈이 정의가 되는 그런 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놈이 있으면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다항식의 모임을 생각해 주게 되면 복소 평면위에서 정의되는 어떤 함수들의 모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다항식들의 모임은 마찬가지로 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위상 공간 위에서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모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언제나 위상 공간이 먼저 있고 그 위상 공간 위에 주어져 있는 함수들의 모임이 윙이 되고 여기서 사칭 연산이 되도록 해주게 되면 필드까지 돼서 그 필드들을 기준으로 이 필드에서 필드로 옮기는 함수들을 모아주게 되면 그룹이 된다. 이게 실제로는 대표적인 그 이제 프레임워크이긴 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네, 말씀하신 건 제가 사실 뭐 편하게 말씀하시겠는데 하나하나가 좀 네, 다 비장한 거예요, 사실. 네, 다 편하게 제가 이제 그 수학적으로 맞는 팩트로서는 얘기하고 있긴 한데 다 지금 진짜 그런가라는 거에서는 그게 당연히 비자명하긴 하죠. 근데 저는 뭔가 그 유리수에서, 어, 네. 그 정수에서 유리수에서 가는 것처럼 그냥 함수도 그렇게 하는 게 어디서 걸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쨌거나 되게 큰 점프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정수랑 유리수에 대한 그냥 그 구체적인 스페시픽한 얘기랑 그 어떤 뭐 함수 어떤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그런 함수들의 모임 줘서 저 위상 공간 줘서 함수들의 모임이라는 이상한 말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것들을 가지고 유리 함수들의 모임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얘기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매치가 되냐라는 것들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 이제 그 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거는 그한 오늘 3, 4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아마 이 생각이 처음이실 거예요. 대수적 구조가 함수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라는 것 자체가. 오늘은 거기까지가 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에.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뭐 대수적인 구조 뭐 그런가 보지. 어떤 그 연산 돼 있고 어떤 룰을 주면 거기서 뭔가 퍼즐 가지고 만져보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서 지금까지는 대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만지는 대상 자체가 대수적 구조는 뭔가를 끌어 모아서 만든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집합이랑 이렇게 다 모아. 그럼 어떤 연산이 있어. 벡터들을 다 모아. 그러면 벡터합이랑 스칼라 곱이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그 모으는 대상들을 함수로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해 공식을 생각했던 건 ABC라고 하는 개수의 진짜 정체는 유리함수들이고 함수들의 모임에서 주어져 있는 그 어떤 대칭성을 어떤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제 갈로아 이론이다. 그래서 중요하다. 근해 공식이 존재하는 여하가 관심 있어서가 사실은 아니라. 한 요 정도 얘기하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레코드 그러면 오늘, 마치고 네,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법 바로 안 닫아도 괜찮죠? 잠깐 좀 어, 얘기 조금만 하고 잠깐만요. 마무리할게요.